캔바 무료하고 프로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성경절, 암송 카드 만들기, 그리고 POP 글씨로 디자인하기 두 가지 컨텐츠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가 무료하고 프로로 있는데 이거는 캔바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대부분의 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자인 툴이 망고보드라고 하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디자인 툴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한국적인 감성이나 감성을 담고 있는데 구독료들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제 대한민국 디자이너들이 많이 요소라든가 템플릿들을 만들어서 한국적인 감성과 한국인에 맞춰서 직관적으로 쓰기는 편한데 이제 캔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툴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AI와 또 결합이 돼 가지고 모든 앱들이 많이 붙어서 좀 더 활용도가 높고 확장성이 좋아서 캔바로 이번 수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조금 안타깝게 우리가 눕기 따기라고 하는데요. 거의 포토샵에서 정말 한 땀 한 땀 배경 제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캔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유료로 제공이 되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눕기 따기가 됩니다. 이제 오늘 사용해 보실 수는 없으니까 잠깐 한번 사과를 검색을 했었을 때요. 사진에서 사과를 검색했었을 때 이렇게 배경이 제거된 거를 이 자체에서 사진 편집에서 배경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프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서 디자인하는데 인제 많은 퍼포먼스가 일어납니다. 사용해 보시고 인제 이거를 '나는 프로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프로를 쓰셔도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료 같은 경우는 일단 무료에서 제공되지 않는데 사이즈를 변경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래서 무료보다는 활용도가 좋으니까 그리고 무료는 쪼끔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 찾기가 쪼끔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템플릿 다른 요소를 찾기가 힘드니까 '아 무료는 쪼끔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쪼끔 쓰시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경험을 해 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유료로 쓰시면 무료이신 분이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완성도를 따졌었을 때 캔바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져 나오면 퀄리티가 떨어지니 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쪼끔 고민이 인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30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그거는 먼저 카드를 등록을 해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한 달이 되기 전에 취소를 해야지만이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프로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날짜 잘 체크하셨다가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캔바로 들어오면은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캔바가 큐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무엇을 디자인할지 요 위에 상단에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자인이라고 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보이지 않을 건데요. 저는 이제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처럼 이 캔바도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내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삭제하지 않는 한 여기 프로젝트에 보관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반 교사인데 이제 저희 유년 교과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PPT로. 상단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컨텐츠를 검색을 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카테고리를 칠 수도 있지만 미술 관련 미술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목적성이 뭔지를 제일 잘 알아야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중에서도 미술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의 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그 콘텐츠를 어떤 걸로 담을 것인지, 중요한 거는 이 프레젠테이션의 샘플, 템플릿도 잘 고르는 것도 쪼끔 센스의 영역이라서 구경을 많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고 이제 아빠 그래서 죽겠다고 프레젠테이션 여기 끝나고 검색을 하셨으면 필터링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터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봐봐. 최근 2024 년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건지 이게 발표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던과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찾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질문을 해서 내가 어떻게 그 해답을 찾아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는 거에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캔바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제 캔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실습할 때 들어가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어서 기능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능바.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캔버스에 요소들이 넣어져 있을 때 상단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상단을 편집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서 네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요소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소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뭐 오렌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림을, 제가 오타가 났네요. 원한다 그러면 검색을 해 보고요. 여기에서 사진이든 그래픽이든 동영상이든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요소에서 도형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체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도형 부분에서 이렇게 무채색으로 나오는 도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르게 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소에서 그리드를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리드 모양으로 사진 올리는 게 엄청 유행이었는데, 이러한 그리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사진 같은 경우 색다른 느낌의 또 배열로 여러 가지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프레임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뭐 사과 모양의 그림, 사과 모양의 사과 나무를 넣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소라는 부분에서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영어, 숫자, 뭐 한글, 뭐 영어 부분, 영어 A라고 한번 쳐보면 안 나오네요. A를 검색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의 프레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었을 때 A 모양이라는 글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서 또 색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왼쪽에 기능바의 요소 중에서 여기 사용도가 가장 많습니다. 도형, 그리고 그리드, 그리고 프레임 부분이 사용도가 많으니까 이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소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요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도 한번 해 보시고 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A라는 부분에 넣었었을 때 좀더 특별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절 암송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왔었던 부분에서 이제 검색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쪽에서 디자인 만들기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 보세요. 디자인 만들기 클릭. 첫 번째는 내가 이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픽셀, 그리고 인치, 그리고 밀리미터,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 단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플래카드를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센티미터로 검색을 아니 단위를 놓고요. 이게 가로하고 세로를 설정하면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웹자보를 쓸 때는 1920에 1080 우리가 흔히 프레젠테이션 사이즈가 1920에 1080 이잖아요. 이걸 쓴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정사각형 1:1 사이즈 1080에 1080 이렇게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는 뭐 포스터를 제작하고 싶다. 아니면 뭐 배너를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맞춤형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사각형 1080에 1080 픽셀을 사용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우리가 기능바라고 하는 부분 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돋보기에 명언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명언, 명언이라고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관이 있는 것들은 프로이고요. 왕관이 없는 것들은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하고 이렇게 프로하고 섞여 있다. 이거를 좀 필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점 3개 있는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필터가 이쪽에서 되는데 지금은 안 되네요. 그러면 무료 있는 쪽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뽕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캔버스 안에 내가 클릭했던 템플릿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만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 절을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쓰고 싶다 그러면 글씨를 바꾸고 싶어요. 템플릿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글자 있는 부분에 "글씨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블록을 지정을 하면 글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 뭐 호남 앞에 디지털 선교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바꾸게 되는데 텍스트 박스가 봤더니 좁아서 글씨가 두 줄이 된 경우에는 여기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마우스가 옆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 텍스트 박스가 늘어나서 글씨가 한 줄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 나는 캔버스가 너무 작게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저는 지금 116%로 확대가 됐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가 있어서 이 보여지는 캔버스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확대를 하시고요. "괜찮다. 전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바를 움직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글씨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블록을 또 설정을 해서 어 뭐 또 글씨를 바꿔 주면 됩니다. 박은미 집사. 제가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성구를 못 썼는데요. 기억절이나 이게 인제 '기억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요쪽 윗부분은 성경절 그리고 아래쪽에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위에 보시면 모양이 아까와는 달라졌습니다. 편집바들이 달라졌고요. 이거는 PPT에서나 아니면 한글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부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사용된 폰트는 폴라로이드인데요.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디스플레이, 필기체, 굵게, 멋진 여러 가지 저는 큐레이션이 그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안 보이신가요? 네. 글자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글자를 클릭을 하시고 요쪽 네. 위에 글씨 폰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폰트가 나옵니다. 혹시 나왔을까요? 네. 네. 여기 중에서 쭉 가다 보면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에 한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들어가면 한글에 대한 부분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글씨체가 있으면 클릭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근데 보시면 인제 한글을 "폰트가 어떤 게 이쁜가요?" 이런 질문이 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은 그림과 텍스트가 만나서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글씨는 가독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독성이라는 거는 글씨체가 글씨의 내용이 잘 보여야 되는 거라서 인제 글씨 전체에 고딕체라고 하는 거 반듯반듯한 글씨가 가장 잘 보인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에스코 드림처럼 여기 보시면 손 고딕이라고 써진 아이를 예를 들면 클릭을 했었을 때 볼드가 있고 레귤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글씨를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참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눌러 봤었을 때 글씨체가 두껍고 얇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장 두꺼운 걸로 쓰시고요. 그리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목보다는 조금 얇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비슷한 폰트를 유지하면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게 그 필기체나 아니면 캘리그시를 쓸 거야."라고 하신다면 "배경색보다 잘 튀는 글씨다. 튀는 색깔이다." 그러면 잘 보일 텐데 묻히는 색깔일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글씨의 폰트를 사이즈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를 누르고 빼기를 눌러도 괜찮지만 꼭지점을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폰트가 커집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하고 아래에 컬러가 있는데요. 요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글씨의 폰트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컬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컬러가 있었을 때 아래쪽에 보면 팔레트가 제공이 돼서 원하는 컬러를 누르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색깔을 누르게 되면 이 폰트가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무지개 색깔 색상 피커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색깔을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또 바가 있어서 색깔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컬러 바꾸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그래서 스포이드를 눌러서 나의 그림 안에 있는 색깔을 이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갖다 대면 픽셀이 다 보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잡고 클릭을 해주면 이 글자 색이 스포이드에 찍혀져 있는 색깔로 바뀝니다. 그래서 컬러는 여기 팔레트로 이용해서 컬러를 바꾸던지 두 번째는 색상 피커로 바꾸시던지 세 번째는 여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네. 저기 바로 전 단계나 전전이나 이렇게 아 취소해서 가는 거기는 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요 위에 보면 되돌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되돌리기가 있고요. 단축키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되돌리기는 컨트롤 Z잖아요. 컨트롤 Z 누르면 전 단계로 가고 그 옆에 있는 거로 누르면 그다음번에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 Z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씨 폰트는 볼드가 지원이 안 되는데 볼드가 지원이 되는 폰트도 있고 여기 기울기가 폰트가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 글씨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A하고 소문자 A하고 대문자 A가 있는데 영어를 넣었을 때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간격, 요게 간격. 행하고 행이 너무 떨어지면 또 줄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우리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더 글씨를 모아주면 훨씬 더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인제 효과라고 하는 부분을 넣으면요. 우리가 그냥 글씨에다가 색깔만 넣는 게 아니라 그림자,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라든지 흐리기, 투명도, 그리고 그림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향. 그리고 나는 이게 다른 어떤 것도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없음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으니 한 번씩 눌러 보시고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 중에서 잘 어울리는 거를 잘 적용해 보시는 게 포인트라서 많이 만져보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자 배경을 색 넣으면 네. 그림자 색깔 바꾸는 건 어떻게 하죠? 그림자 색깔은 아래쪽에 팔레트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팔레트가 있고요. 지금 아마 내가 컬러를 넣은 거 비슷한 걸로 그림자가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원하는 그림자로 컬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이즈라든가 흐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도라든가 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글씨를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이게 곡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래쪽으로 더 휠로 올리시면 곡선이 오목하게도 되지만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오목하게도 글씨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고 내 컨텐츠에 맞는 걸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없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글씨 애니메이션 효과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라고 해서 레이어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레이어 한번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의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요소들이 쌓이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위치에서 레이어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떨 때 요소들이 겹쳐서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겹쳐 가지고 클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클릭을 하고 싶은데 다른 요소가 잡히는 경우가 있을 때는 위치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클릭을 하면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활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요소들은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햄버거 만들 때 가장 나중에 얻는 것이 제일 위에서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글씨가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있으니까 다른 요소들로 겹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여기 효과 위치 들어가고 레이어 들어가서 이것들을 네. 자리를 변경해 보면 됩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포토샵의 그 레이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똑같아요. 비슷한 게 그럼 아니라 또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제 포토샵 하셨던 분들은 포토샵을 쓰시면 되는데 이제 포토샵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일반 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쉽게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캔바나 아니면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저기 망고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러스트나 이런 거를 배우셔 가지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배울 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캔바를 활용하시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만드는 그 퀄리티도 쪼끔 제가 그랬었거든요.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었을 때 완성도가 있어서 되게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있고 그러시면 어려운 걸 배우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지금은 일단 클릭 4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게 인제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결과물을 빨리 얻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캔바가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글씨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여기 위에 보시면 체스판이 있는데 이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근데 갖고 왔더니 보니까 배경이 내가 원하는 배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인제 여러분들이 찾아 가지고 다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요소를 눌러서 요소를 한번 눌러 볼게요. 요소를 눌러서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전체가 나오는데요. 그래픽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한글이 안 써집니다. 아 화면 좋은 보시는데. 질문입니다. 한글이 만약에 안 써지시면 우리 새 창을 열고요. 다른 곳에서 한글을 한번 이렇게 써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이렇게 한글로 한번 써 보시고 다시 캔바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요새에 한글을 쓰시면 이게 한글이 먹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호주에서 만든 사이트라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영타로 계속 입력이 돼서 한타가 안 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다른 외부에서 쓰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저장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네이버 들어가서 이렇게 쳐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 저장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새 탭이라고 그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네. 플러스 열고 그냥 아무 데나 네. 예 영타에서 한타로 바꾸셔 갖고 한타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캔바로 넘어와 가지고 요소에 한글로 치면 이게 먹습니다. 왜 안 되지? 안 된가요? 지금 네이버에 와서 네. 하는데 네이버에 와 가지고 한글로 한글이 쳐 안 가지고 먹어요. 한글이 어 안 먹으면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서 한글로 한번 치고 여기 캔바로 넘어와 가지고 치면 한글이 들어가던데 지금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을 껐다 켜야 되나요? 아니요. 전원을 껐다 켠 게 아니라 다시 캔바로 이렇게 가셔 가지고요. 캔바 홈으로 가세요. 그러면 자동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 저장이 된 프로젝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디자인하다가 멈춘 상태까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로 다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가 서 예수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템플릿 말고 요소에서 예수님을 검색을 하면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그래픽 말고 사진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가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십자가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 그러면 클릭을 합니다. 클릭. 클릭을 하면 원래 사이즈대로 작게 있어서 이거를 배경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고요. 우클릭을 하면 배경 교체라고 나옵니다. 그럼 배경 교체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지금 배경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배경이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아니면 다른 사진을 만약에 나는 놓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하고요. 이 사진에 다시 우클릭을 하면 또 배경 교체가 됩니다. 근데 사진에 이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싫고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배경을 더블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여기 직사각형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하시고 빈 곳을 클릭을 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클릭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소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내보내기를 해도 되지만 요소에서 아까 첫 번째 요소에서 어 도형이라고 한번 도형이라고 검색을 해 보고요. 도형을 검색을 하고 전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해서 전체. 그러면 도형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네모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필터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을 지금 이 정사각형을 정사각형에 맞춰서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고요. 원래 있던 사진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나는 조금 감성적이고 갬성적인 느낌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 도형 부분을 활용을 해서 넣어 보시는 것도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붉은색 팥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팔레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색상을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검정색으로 한번 검색을 해서 클릭을 했고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덮으면 바닥에 있었던 배경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이렇게 줍니다. 투명도를 이렇게 주게 되면
필터를 넣은 느낌이 나서 원래의 배경보다는 또 감성적인 배경으로 내가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씨가 필터 도형으로 묻혔다 그러면 위치에 들어가서 이 글씨 부분을 상단으로 올리면 글씨가 훨씬 더 선명한 색깔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흰색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 기억절이나 이런 것들을 아침에 많이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글씨가 너무 인제 뒤에 있는 배경 색깔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제가 흰색으로 해 가지고 검은색 필터가 들어가서 흰색이 잘 보이기는 한데, 일단 글씨들이 잘 보이게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은 디자인이다 일단 글씨가 잘 보이니. 그래서 글씨의 컬러를 선택을 하실 때는 쪼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보다는 내가 이거를 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쪼끔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쪼끔 '해결하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뭐 해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카톡방에 텍스트로 넣어 가지고 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짧은 걸로 성경절이나 기억절 아니면 기도 제목 같은 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 주시면 '다른 분들이 감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여기 파란색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형식을 어떤 걸로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PNG로 하겠습니다. PNG.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이즈는 1080 이다라고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 PC에서 내 PC라는 부분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뉴스가 필요한 곳에 또 보내기를 하셔서 카톡으로 공유를 하시든지 문자로 보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내가 쓴 글씨가. 근데 나는 이 부분을 다시 제목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쪽에서 지우시고 뭐 기억절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먹기 쉬운 제목으로 주시면 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홈으로 갔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쪽 제목이 또 여기서도 변경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이건 아직 적용이 안 돼서 빨간색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저장이 되니 언제든지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프로젝트에서 점점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으로 이동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보이고요. 여기를 눌렀었을 때 삭제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번 삭제된 거는 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잘 보시고 잘 지우시기 바랍니다. 휴지통으로 이동, 그래서 삭제.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 있다.
그러면 점점점점을 이용해서 삭제를 휴지통으로 이동을 해서 삭제를 하시면 프로젝트가 깔끔하게 관리가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왔으면 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홈을 눌러주세요. 홈. 그러면 캔바를 처음 켰었을 때 보이는 홈 화면으로 옵니다. 홈 화면으로 오게 되면 두 번째는 POP를 활용한 광고를 우리 그 광고 문구나 POP를 활용해서 교회의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POP 글씨로 디자인하기. 이거는 조금 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레이 토이라는 폰트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건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시면 재미있는 광고 문구를 만드시고 또 카피를 해서 사용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이게 홈 화면으로 가서요. 디자인 만들기 다시 눌러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만들기. 그리고 이번에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16대 9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가 16대 9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혹시 저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1번 더하기 이게 나오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여기 가운데에 화살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면 왼쪽에 아래쪽에 하단에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페이지가 보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배열이 되어 있는 게 디자인하는데 훨씬 더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 장 추가해 가지고 페이지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것도 디자인하는 것도 이제 익숙하신 분이시라면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래쪽에 눌러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는지가 보이면 훨씬 더 연결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페이지에 놓고요. 텍스트 왼쪽에 텍스트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기능바에서 텍스트 그리고 제목을 클릭을 해서 제목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 첫 번째 글씨로 여러분의 교회의 첫 글자만 쓰세요. 여러분의 교회의 첫 글자. 저는 월곡교회 월을 쓰겠습니다. 월. 일단 확대를 좀 하시고요. 글씨가 작으니까 확대를 해서 폰트를 가서 화살표를 누릅니다. 여기에 클레이 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글자에 클릭을 하면 글자 폰트가 클레이 토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매직 라이트 옆에 더하기 더하기 있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맞춰서 글씨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일렬로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일렬로. 이제 저는 월곡교회니까 여기 월 그다음에 글씨 두 번째 거는 더블 클릭해서 글씨에
내용을 바꿔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POP 글씨의 특징은 컬러들이 조금 원색적인 컬러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월부터 저는 첫 번째 글씨 클릭을 하고 여기 텍스트 색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에서 저는 빨간색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효과에 이제 편집바 효과 눌러서 테두리를 누르고요. 테두리가 지금 회색인데요. 검정색을 눌러서 두께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글씨가 색깔이 빨간색이 안 들어갔네. 색깔이 빨간색이 이렇게. 그래서 두께를 검정색으로 하고 저는 71 정도를 뒀는데요. 이제 나머지 것도 똑같이 클릭을 하고 AA를 눌러서 색깔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먹네요. 이렇게.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서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한 70 정도.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넣어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검정색으로 다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표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바꾸고요. 그리고 효과에 가서 검정색으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정도. 그래서 선생님, 글자마다 네, 글자를 좀 옮기는 걸 하려고 하는데, 네, 잡히는구나. 네. 옮기는 거 이렇게 잡아서 잘안 잡, 오른쪽으로 네, 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보면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컬러까지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효과. 나는 이거를 갖다가 좀 더 강조하고 싶다,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크기를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고 글자가 이렇게 한 줄로 서 있으면 너무 POP스럽지 않으니까 회전을 해서 글씨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가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글씨를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살짝 글씨들이 겹치게 이것들을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조정을 하셔도 되고 해 가지고 회전까지 해서 이동을 할 때는 클릭을 하고 잡아당기면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들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글씨들이 이렇게 좀 모아지게 하겠다. 그러면 모아지게 해도 되고요. 위아래 위아래 해 가지고 모양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든 요소가 잡힙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모든 요소가 잡히니까 그때 내가 '가운데를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거 보시면 자주색으로 가로와 세로에 선이 그어지는데 거기가 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상단에 그룹화 해 가지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쪼끔 이거를 좀 바꿔 주시면 되고요. 이걸 봤더니 POP를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빈 공간 없이 검은색으로 메꿔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메꿔 보도록 할게요. 요소에서 요소에서 도형이라고 최근에 사용된 것들이 요 위에 전부 다 표기가 됩니다. 제가 도형을 썼잖아요. 도형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투명도를 이렇게 주고요. 이거를 가운데를 위로 올리면 늘어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컬러가 검정색으로 배경색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100으로 올리고요. 이 색깔은 검정색으로 바탕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 도형이 직사각형이 제일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누르고 레이어를 눌러서 이 네모 도형을 직사각형을 제일 아래로 레이어를 이동을 시키면 아래쪽으로 검은색의 배경이 쏙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고하고 교하고 회 사이에도 '나는 검은색 배경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클릭을 레이어에서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도형이 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또 제가 조정을 해서 레이어를 교 아래쪽에 아니면 제일 아래쪽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교 아래쪽에가 또 배경이 검정색으로 메꿔집니다. 또 회에 있는 부분을 넣고 싶다. 그러면 또 도형 중에 검정색 직사각형을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또 레이어를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사용하고 싶다. 진짜 POP처럼 두께까지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소에서 도형을 누르시고 여기에 원이라든가 다른 도형들도 있으니까 색깔을 검은색으로 적용을 하시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더 하실 수 있겠죠. 일단 배경까지 깔았으면 글씨가 너무 밋밋하니 다른 요소들로 한번 여기를 꾸며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눌러 주시고요. 여기 요소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에서 뭐 하트 그러면 그래픽을 누르고요. 여러분의
컨텐츠에 어울리는 요소를 골라서 적용을 해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굳이 하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 하트를 눌렀다. 그러면 하트. 이제 이런 것처럼 하트를 눌렀더니 교회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이 하트를 회에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이즈를 작게 하고요. 위치를 눌러서 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 레이어를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게 가장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그런 레이어 개념이 좀 잡히시면 요소 넣을 때 훨씬 더 쉽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왕관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마음껏 꾸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 꾸며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또 예수님의 캐릭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캐릭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캐릭터를 가지고 왔는데 아 나는 이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손 뻗친 허리에 있는 부분부터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자르기 기능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꼭지점하고 꼭지점 사이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그림 위로 올리면 이게 자르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르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자르게 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하고 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른쪽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쪽에 편집바에서 뒤집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집기를 누르면 수평 뒤집기가 있어서 좌우를 바꿀 수가 있고요. 수직 뒤집기가 있어서 상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림자 아래로 가고 싶다 그러면 위치를 눌러서 또 레이어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명암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명암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편집바를 보면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기를 한번 눌러 보고요. 이러면 4가지 종류가 지금 컬러가 입혀져서 나옵니다. 두 번째 펜슬에 빨간색 마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을 눌러보면 팔레트가 색깔을 변경할 수 있게 나오고요. 여기를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나요? 마우스의 그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펜으로. 그래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명암을 나는 이런 식으로 둘 거야. 해가지고 그리고 흰색과 이렇게 명암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훨씬 더 차이가 나니까요. 한 번씩 손으로 그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너무 안 이쁘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 4번째 보시면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를 클릭을 하고 문질러 주면 이렇게 또 내가 적용했던 것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기를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할 거야 해가지고 지우기. 안 되는 부분은 지우기. 만약에 이게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그리는 게 힘들다. 요소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점이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점. 그러면 그래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점들이 나옵니다. 3개짜리 점. 클릭을 하면 이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팔레트가 나오니까 컬러를 흰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오면. 그래서 이거를 나의 글씨에 맞게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주고요. 이거를 넣어서 적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는 게 힘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을 찾아 가지고나 아니면 닷이라고 치면은 됩니다. 닷. 뭐 이렇게 점을 넣으셔도 되고, 글씨에다가 이렇게 점을 넣으셔도 되지만, 아니면 여기 그 배경의 검정색 테두리에다가도 이 점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깝게 있는지 아까 처음에 사용한 것보다 사이즈가 또 다르기도 하니까 보시고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뻐 보이니까 이제 너무 이런 거에 인제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셔서 필요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디자인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아니, 내보내기를 하면 하얀색으로 배경이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쪼끔 어 요소에 들어가서 레트로라는 키워드로 배경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배경. 그러면 전체 말고 사진으로 가서 한번 눌러 보고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배경을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키워 가지고 배경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치.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하시면 이렇게 배경이 뽕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 추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내가 클릭한 거랑 비슷한 느낌의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여주니까요. 또 자동 추천도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또 배경 교체.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글씨지만 어떤 배경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니면 점점점점을 누르면 여기 아래쪽 만들어 놓은 곳에 점점점점을 누르면 페이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복사를 해서 배경을 따로따로 여러 가지로 바꿔 보셔도 됩니다. 페이지 복사해서 이러한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보고, 또 페이지 복사를 해서 '아, 어떤 느낌이 더 나은가.'
이렇게 해서 페이지 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느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4 가지의 느낌이 있는 걸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는 내보내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누르고요. 공유를 누르고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파일 형식이 내가 원하는 파일 형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PDF니까 클릭을 해서 PNG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페이지가 5장이 열려 있는데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선택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페이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다 사라지고요. 저는 2번째 거, 이 페이지를 만약에 이 페이지만 내보내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을 하고 완료를 누르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내 파일의 다운로드 항목, 내 PC에 다운로드 항목에 이렇게 내가 지정했던 파일이 나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제목을 쓰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PPT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목 있는 부분에 제목을 지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POP 만들기. 그래서 저장하실 때 잘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으로 가 보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또 여기에 적용이 된다. 아직 적용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제목이 적용이 안 됐지만 조금 있다가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자동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점점점점을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